한국의 저출산이 날로 좀 심해지면서 국가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국가 부도의 날 영화 공개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상황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세요? 학계 출산율이 0.78, 올해는 0.6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부양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로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답이 없어요. 국가 부도의 날 영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과거에 했던 잘못을 반복하진 말자? 플러스 해결책이 있습니다. 시점의 문제였지. 인구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해결책이 모호한 것 같아요. 이건 세대 간의 갈등과 약간의 스킨십의 문제일 것 같은데 왜 애를 안 낳는가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책 위반자들이. 저도 운이 좋게 가족을 꾸리고 있지만 참 힘들거든요. 더 나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인 것이죠. 이 불안감을 과연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불안감에는 이번에 대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육아휴직의 남성 비율을 높인다든지 부동산을 좀 더 주거 안정성을 준다는 것도 좋지만 그게 과연 불안감을 해소시키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불안감은 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자존감이 없어진 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봐요. 자존감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어떤 정책도 밑빠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는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생겨야지 가족도 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저는 가장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석세스와 리스펙입니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죠. 돈을 많이 벌면 성공입니다. 성공의 기준도 다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성공한다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성공의 잣대를 너무나 물질만능주의로 하는 이 상황에서 그 어떤 정책을, 왜냐하면 돈에는 끝이 없잖아요. 불안감은 돈으로 채운다? 그럼 계속해서 그 부분의 정책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건 밑빠진 독이다. 이 시대적 흐름에 시대 정신에 약간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상 출산율이 일보다 높든 낮든 체감이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가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급격한 인구 감소, 경제 성장과는 얼마나 밀접하다고 보세요? 출산율이 0.65%로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나중에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죠. 그러면 이건 세대 간의 갈등을 자극할 요인이 있고 그게 다 코스트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빈곤한 노후가 선택적인 빈곤한 노후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결국 후대가 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최근에 프랑스처럼 사회적 대통합도 있어야 될 개연성이 있죠. 이런 것은 사회적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감,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비상사태라고 선언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한 것은 공감하나 특이한 솔루션이 없다라는 게 참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책 위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제가 팁을 주자면 이게 돈으로 아니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 자존감이 없어진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정책적인 효과를 좀 더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잠깐 풀자면 최근에 미국의 워킹 페이퍼가 하나 나왔는데 중립금리 있잖아요. 중립금리는 인구에 비례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중립금리도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 성장률 같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마 필라델피아 연준일 텐데 중립금리가 하나의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0.6 정도의 탄력성으로 중립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워킹 페이퍼도 있는데 그만큼 미국의 중립금리 아까 보여드렸죠. 중립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미국은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일본과 같이 저금리로 가는 것은 인구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한국도 고금리로 가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내적인 펀더멘탈은 저금리여야 되는데 우리 주변이 모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제는 중금리 고금리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문제는 밖은 다 고금리고 내부는 다 저금리다. 한국의 펀더멘탈은. 그러면 내부에 있는 자금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환율의 약세와 우리 전형적인 위기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금 유출이 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예. 일단 환율을 볼 수 있죠. 네,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과거에 같은 경우는 달러 환율이 1,200원 선에서 적정 환율이라는, 적정 환율이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논했다면 지금은 뉴 노말 달러 환율이 오늘 1,380원에서 90원 사이 1,400원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이 자금 유출에 대한 아니면 국내 경제 성장의 부재를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기회의 영역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공감하세요? 또 어느 쪽의 어프로치에 따라 좀 다른데 사회 후생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다음으로 이 엔젤 산업, 저출산 이런 게 테마성으로 북적북적이긴 하겠죠. 저출산 관련주, 엔젤주들이 지금 들썩이는 모습을 이날 정책 발표하고 나서 보여줬습니다. 정규장 안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들 종목들 정책에 영향 받아가면 진짜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잘 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테마죠. 우리 주시장에서 흔히 스쳐가는 바람, 뭐 테마라고 불리는 겁니다. 테마가 주도주가 되려면 정책의 가시성이 확실히 되고 그게 실적으로 찍히면 주도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휘발성으로 가시성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테마로 국한되는 것인데 지금 워낙 초기이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상한가, 내일은 하한가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의 하나의 테마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콤비도 그렇고 메일유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유아용품들이 어쨌든 저출산 사람들을 많이 유아를 많이 낼 거다. 엔진 산업의 연장선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반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은 테마 말 그대로 향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받았다. 하지만 그 하이라이트가 지속될지는 겪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변동성을 저희 함께 좀 차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의 움직임이 얼마나 사실 테마주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방증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종목 대표로 좀 보는지 이 엔젤 산업이라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출산 대책 나왔을 때 수혜받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하나 또 둘만 낳는 산업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한 살부터 미취학가 취학 바로 전까지 천사 같죠 다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식을 하나 혹은 눈을 낳고 이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아용품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요. 다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2, 3일 동안에 움직였던 것은 어쨌든 영유아 쪽에서의 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밀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되고 있지만 테마잖아요. 테마는 참 변동성을 양산해내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저희 엔젤주 안에서 그날 대표했던 시세를 좀 체크해 볼게요. 저는 이제 꼼비는 마이너스 마감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깨끗한 나라가 상한가 가면서 분위기 좋았더라고요. 오늘 안 좋았는데요? 오늘 더 빠졌네요. 지금 녹화일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출산 테마 정책 발표가 19일 장 마감하고 나왔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그리고 20날 상한가 오늘 14% 급락. 테마주에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왜냐하면 뭐 폭탄 돌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떨어진 걸까요? 왜 올랐을까요? 정책이 나와서요. 네, 정책이 사라졌겠죠. 기대감이. 이런 거죠. 정책이 나왔으면 하이라이트를 받았는데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가다 보니까 이거 뭐 다를 거 없는데? 그러면 빈센트님 보시기에 이번 정책이 이전 정책과는 다른 게 없었다라고 보세요? 좀 더 강화됐죠. 왜냐하면 정책들을 보면 주택 공급 확대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플레 시대에 건설 투자 비용들이 높아져서 공급을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에 활로를 열어줬고 더 나아가서 결국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그건 직업과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휴직을 이제 여성만의 육아휴직으로 보통 치부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성의 비율을 좀 높아주겠다라는 것도 있고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일으켜서 대부분 부동산을 사는데 대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대출 기간 중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확대. 실효성이 있어요? 실제로 키우시면서 추가 출산해서 우대금리를 확대하면 더 나을까를 고려하나요? 여담이지만 몇 년 전에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 했죠. 애기 낳으면 1억, 애기 낳으면 몇 억.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선구안적인 얘기였죠. 벌써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 애기 키우면 사실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비용 따져보면 1억 더 들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 본다면 일단 이 전반적인 것들이 정책이니까 결국 부담을 줄여주고 돈을 더 주겠다, 안정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우선순위를 보자면 안정성을 좀 더 집중해서 부과시켜야 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애를 못 낳는 것이죠. 고용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그래서 안정성이 좀 더 집중되는 정책들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책 제언을 하나 하자면요. 이런 것 같아요. 불안감은 우리나라는 참 도전에 대한 기회비용이 큰 나라입니다. 도전했을 때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그 책임져야 될 코스트가 사회적으로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도전을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 기득권층이 마련한 한국의 구조적인 성장 틀 안에서 나를 끼워 맞춰야 돼요. 그런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보다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무한적으로 도전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춰주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글로벌의 무대로서 많은 혜택을 준다면 오히려 기회의 땅으로서 좀 더 이 도전하는 문화가 지금과 같은 불안감을 좀 더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빈센트님이랑 경제 상황을 쭉 보면서 암담하다라고 느낀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한국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시고 계시는지. 저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불안과 문제성을 인지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인지하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전 정부도 그렇고 정치색을 차치하더라도 끊임없는 불안감과 끊임없는 난제인 것이죠. 하지만 이 난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어느 정도 위안을 갖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정책 위반자들이 현재 상황에서 많은 정책을 저보다 훨씬 더 잘 펴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적인 하나는 한국은 참 도전하는 것에 기회비용이 큰 나라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좀 낮춰주는 정책에 힘을 실른다면 오히려 저는 제 세대의 제 아들, 아니 제 딸들에게 훨씬 더 도전하는 세상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부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송 활동 자체가 리스크도 있고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소통하는 측면에 있어서 늘 행복한 순간만은 있지 않을 텐데 빈센트님한테는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꾸준한 활동을 해주실까요? 그 꾸준함에 되게 의미부여를 둡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한 해, 운 좋아서 두 해, 아니면 정말 운 좋아서 5년 동안 스포트라이트와 하이라이트와 상당히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꾸준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꾸준하게 활동하는 것은 제 기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 제가 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꾸준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고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어쨌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툴은 과거의 경제 지표를 갖고 해석해서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 확률에 국한된 하나의 시나리오와 저희 의견입니다. 그게 맞던 틀리던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견을 구하는데 다 하나의 좋으면 좋을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을 대로 하나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다. 빈센트님 오늘 우리 월북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압구정 3Q라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매크로 쪽에 지필진으로 들어갔고요. 저 외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코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압구정 3Q인 것처럼 우리나라 부의 상징이 어딜까요? 압구정. 맞습니다. 부의 중심이 되어 있는 압구정에서 적어도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 퀘스천, 의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시황과 종목 탐방과 기업 탐방인 것이죠. 그리고 제가 큰 그림 탑다운의 매크로 이 세 가지를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것은 구독 서비스고 그건 유료예요. 그런데 제가 특히 이제 월부는 저 PD님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잘 될 때는 인기가 많을 때는 주변에서 많이 불러주시지만 인기가 없을 때 아니면 고전할 때 저를 찾아주는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을 때 나의 손을 잡아주는 그대를 잊지 않는다 라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월부는 저희한테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약하지만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1개월 구독 무료권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할인 쿠폰 받아서 이게 녹화본에 올라가는 당일날만 유효하니까요. 받아서 1개월 정도 한번 구독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그런 재테크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오늘 글로벌 경제 살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